10년에서 한 20년 전에 검사할 때 몽골의 구리광산 사기가 무척 많았어요. 자꾸 옛날 기억이 떠올라요. 구리광산 추억을 소환합니까? 내시경 조직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위안 판정을 내리는 식의 이게 앞뒤가 뒤바뀌냐. 아까 사이비과학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과학은 무속화된 과학. 에이 또 무슨 왜 나와요 거기? 같은 초음파 결과를 호주의 굴지의 탐사업체인 우드사이드는 없다 이거 가능성. 그리고 철수했는데 혼자 개업하신 분이 이거 상당히 높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파장으로 따지면 북한 핵실험만한 파장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거기에다가 네. 정밀 탐지 장비를 넣어놨다가 자, 천공의 논리보다 좀 더 나가니까. 아, 천공이랑 거의 비슷한 예. 아 뚫는 건 천공이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아. 천공전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대통령의 발표 예.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외신을 쭉 훑어봤어요. 왜냐면 외국에서도 관심, 특히 경제 전문 매체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아,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 정도 양이면 사실 뭐 그렇죠. 그럼요. 네. 2천조 원의 가치라면 예. 사실은 그게 정말로 현실화가 딱 되면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 국제 거래 가격이 약간은 출렁거릴 수 있을 정도의 양이거든요. 이걸 다루는 외신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네.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자,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유일하게 제가 찾은 게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네. 6월 3일이죠.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 예, 예, 이후에 예. 석유 매장설 때문에 한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단신이 유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머지는 다루는 데가 없어요.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다 꺼졌고. 네, 뭐 그 다음 날은 그것도. 꺼졌습니다만 그리고 네.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거는 뭐 이미 많이 최근에 알려졌죠. 뭐 이 사무실로 등록돼 있는 집이 빈 집이더라. 네, 뭐 네. 이런 내용부터 해서 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 안 되는 업체다. 네. 뭐 이건데 자원 탐사와 관련해서는 세계 굴지 업체들이 호주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호주가 왜냐하면 그 원자재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아, 그렇죠, 그렇죠. 철강석이나 뭐 이런 네, 네, 네. 그 자원 탐사 업체가 호주 업체 유명한 데가 많은데 네. 지금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네. 거기 가능성 신박하다 그래서 철수했다고 하죠. 철수하고 네. 관뒀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이 액트 지오에서 네.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이게 유일한 그 계약을 맺은 업체예요. 현재 상태로는 탐사와 관련해서 네. 야 우드사이드에서 가능성 없다고 철수했는데 그 뭐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복수의 업체도 아니고 이 액트지오 하나에 의존해서 시주공 하나에 1,000억 드는데 그거 일단은 뭐 적어도 5개는 뚫는 게 이게 맞나? 제가 15년에서 한 20년 전에 검사할 때 몽골의 구리광산 사기가 무척 많았어요. 몽골에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는 구리광산이 맞아. 있어서 이거 하는데 투자하면 네. 비용 조금 되면 나중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전에 엔비디아 산 거보다 더 큰 수익률이 온다. 뭐 이런 맞아. 구리광산 사기 사건이 많았는데 자꾸 옛날 기억이 떠올라요. 구리광산 추억을 불안불안하다. 소환합니까? 좀 불안불안해요. 아. 이 부분은 북한이 7차 핵실험만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북한이요? 어떻게 예. 해결됩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신호는 증폭될 때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저기 장비가 탄성파라 그래가지고 이 일정 정도 파장의 반사를 보고 이게 무슨 퇴적층이냐 화강암이냐를 네네네네. 유추해내는 네. 방식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저기 파장으로 따지면 북한 핵실험만한 파장이 없다고. 네. 아.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거기에다가 네. 정밀 탐지 장비를 넣어놨다가 그 증폭돼서 반사되어오는 너무나 강력한 신호를 차라리
그때 포착하면은 정확하지 않을까. 전 지금 그렇게 의원님 생각을 그거 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지금? 소리 하시는 거예요? 좀 북한 이상한데 핵실험을 듣다 보니까. 북한 핵실험 그 기원하자는 파장을 이렇게 활용하자 이거지. 아, 그 그럼 그 지진파를, 밑에다가 넣어놓고 있다가 기계를 넣어놓고 있다가 북한 여러 개 핵실험하면 꽂아가지고, 요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파장을 활용하자 이거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아, 설득력이. 왜냐면 하나하나 뚫으려면 또 돈 많이 드니까. 예. 일단 자 일단 천공의 논리보다 좀 더 나가는 그래, 천공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예. 같아요. 아 뚫는 건 천공이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아. 천공 증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일 아마 저 기자회견을 할 네, 모양인데 기자회견 있습니다. 네. 뭔 박사? 아브레우. 아브레우. 네. 계속 잊어버려. 이 박사가 이런 어떤 그 저기 자기가 직접 그 이런 어떤 물리 탐사를 한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쌓여왔던 데이터를 자기는 분석을 한 이렇게 거죠, 본다.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저기 뭐 내일 몇 가지 근거를 댈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내놓으면서 여기에는 퇴적층이 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가스나 어떤 원유가 함유돼 있을 때 파장과 나는 비슷하게 본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저기 이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고 이걸 이제 실험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추입니다. 네. 예, 요때 가서 대부분 저기 네, 가능성을 네, 네. 판단하는 거지 지금은 가능성 자체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렇게 그 저 내시경 조직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위헌 판정을 내리는 식의 이게 앞뒤가 뒤바뀌는 약간의 사이비과학 냄새가 난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 유사과. 이거는 저 의사가 진단을 하려면 네. 당연히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서 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안 하는 의사한테 여러분들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아. 그리고 한 의사는 아니라는데 한 의사는 기라는겨 같은 네. 이 저기 증상을 보고 네. 그러면 여기서 가능성 얘기를 한다는 건 참 그 모순이죠. 거기에다가 가능성만 갖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묻혀 있을 법한 개연성, 네. 파서빌리티가 아니라 프라버빌리티. 아. 여기까지 가야 영어가 돼요. 많이 이거 나오네요. 맞네요. 100%. 우리가 방송하는 네. 중간에 이 JTBC 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유명하게 오늘 그게 무슨 하신데. 0.001%라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거 참. 네, 뭐. 가능성으로야 따지면은 뭐 저기 뭐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제가 이 그 멘트를 끊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죠. 김채고가 예, 예. 지금 네. 정리점에서 얘가 네, 얘기를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있겠는가? 아.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고 다 좋아하실 예.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마음이 안 드니까 대통령의 발표에 일단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국면 전환용 아니야라는 색안경을 네, 끼고 네.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게 국면 전환용이고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정권을 끝날 때까지 이어갈 거면 당장 올해 말에 시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이면은 여부들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데 네. 지금 만약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뻥카를 친 거라면 내년에 수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때 또 다른 거 터트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 얘기 좀 들어.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네. 이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이 석유 심해에 있는 석유를 우리가 끌어올리는데 세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첫 번째가 물리탐사 단계. 네. 그러니까 물리탐사 단계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무슨 조직 검사도 안 해봤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초음파를 쭉 봐서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이게 물리탐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떼어내서 검사를 해갖고 이게 암인지 종양인지를 확인하는 게 그게 탐사 시추니까 네. 탐사 시추를 가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 검사 떼갖고 어떻게 할 건지 수술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그만큼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일이라면 탐사 시추에 들어가는데 하나 시추할 때 1,000억 원씩 5,000원의 비용을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알려줘야죠. 만약에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전 세계가 그랬듯이. 하지만 심해 유전 중에 전 세계에서 남미의 대박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광구 같은 경우가 네. 실제 성공률이 7%, 8%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한 20% 정도 된다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성공률이 높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차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 네. 들어보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머뭇머뭇 주저주저 할 텐데 생각보다 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런데. 약장사가 원래 말은 제일 잘한다고 원래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이거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병민 최고가 앞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인용을 하자면 뻥카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몇 달 전에 봤단 말이에요. 아. 어떤 뻥카를 부산 엑스포 때 네. 엑스포는
그게 그때 좀 컸던 얼마나 것 자신 있게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거의 다 왔다 막 왔다 그랬죠. 역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선만 근데 가면 된다 막 문제는 초음파로 봤더니 뭐가 있어 보여. 음. 그 정도면 상당히 근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같은 초음파 결과를 호주의 굴지의 탐사 업체인 우드사이드는 없다 이거 가능성. 그리고 철수했는데 혼자 개업하신 분이 이거 상당히 높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혼자 개업하신 분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개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이걸 봤는데 네. 뭐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부가 올 초에 이걸 보고 받고 네. 야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각 발표를 못 했겠죠. 예. 제 생각에는 4월 총선 전에만 발표를 좀 했더라도 야 이거 갖고 선거 치렀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데도 4월 총선 전에 발표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신중했다. 그 기간 동안 네. 대한민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교차 그러면 검증을 우드사이드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철수한 거예요? 우드사이드는 자기들 입장이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 철수를 했는데 오늘 온 보도를 보고 저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여기서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여기랑 계약을 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 가능성이 뭔지를 이제 내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걸 잘 유심히 또 내일 보고 과학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작년에 2023년 1월에 네. 취리 공과대학을 방문합니다. 네, 거기서 세계적인 양자 석학 물리학 석학들하고 네. 1시간 넘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난 대통령이요? 그 대화가 되나 봐. 그 양자 역학 석학들하고 그 노벨상의 20명 나온 대학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후에 그 수행하던 이종호 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한테 쪽지 메모를 줘서 발표를 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양자 혁명 시대가 왔다. 어. 올해를 한국의 양자 도약 원년으로 선포한다. 당장 3조 원을 양자 그 컴퓨터 기술 개발에? 개발에 쏟겠다. 요게 작년 1월입니다. 아, 그래요? 그랬는데 올해 한번 그 결과를 보기로 하겠어요. 그 3조 원은 한 푼도 쏟은 적 없다. 원래 1조 원 가량을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에 쏟고 있는데 네. R&D 삭감할 때 그것도 잘렸다. 아,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은 네. 해외 나가가지고 집권 초에 아. 이게 저기 뭐냐 그때 그 언론 보도만 봐도 네. 이제는 한국이 양자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고. 그러니까 어서 주워 듣긴 들은 거예요. 이게 저 아니, 이 또 주워 양자 시대 양자 보고 컴퓨터가 받았겠죠. 네. 얼마나 되는. 그래서 중요한지. 대통령이 네. 양자 컴퓨터를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아. 어때? 그러니까 이게 이 주워 들은 지식은 제법 있는데 아니에요. 과학 그걸 대통령이네요. 가지고 네. 양자 컴퓨터를 게임 PC로 오해하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들 이런데 이런 말에 방송으로 훌러덩 넘어가요. 그런데 한두 달은 가 그게. 근데 1년 지나니까 흔적조차 없다고. 아.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를 이렇게 보면은 네. 이 대통령이 어떤 그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거 이런 어떤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과학에 어? 대한 관심이 많긴 많은데 좀 계속 옮겨 다니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분의 과학은 무속화된 과학이에요. 에이 또 무서운 거 왜 나와요 거기? 아니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의 묘한 습관이 있는 게 네. 가끔 대통령이 뭔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면은 네. 전 언론사마다 일단 천공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래서 한국의 이 기자들은 이상한 습관들이 생겼거든. 아, 그래요? 근데 찾아보니 있어. 저도 제 미래가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암울할 때 예. 한번 찾아봅니다. 전국 유튜브를. 네. 뭔 말 했나?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나왔더라고. 네. 아. 그래서 무속이 과학을 이겼다. 근데 이분 네. 그 천공 그분은 정말 강의를 많이 하시더만요. 아 정말 많이 안 한 얘기가 뭐 없는 것 별의별 같아요. 얘기들을 예. 다 쏟아내니까 우리가 지금 한 얘기도 김종배 의원님 발언 몇 개에 따서 북한 얘기를 천공걸 보면 천공의 얘기를 듣고 김종배 의원님 발언했나 이렇게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점상으로 조금 갸웃하게 하는 네. 거는 이거 바로 있는 것 직전에. 같아요. 전이긴 네, 했어요. 바로 근데 직전이니까. 그것도 직전이니까. 올리기를 올린 거지 사실은 찍은 거는 한참 전에 찍은 거라면서요. 그 한참 지은 걸 왜 지금 올리냐 그러니까 그 타임에 이거예요. 올려요. 2주 전에. 아니 일단 천공 문제는 논외로 네. 하더라도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적어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으로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는 맞아 보여요. 네, 그게 네. 지금 아니
로또 10장 사놓고 이 로또가 당첨됐을 때 값어치가 당첨금이 뭐 한 30억 되는데 이 30억이면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아무도 일 안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1년이 뭐야 평생이지. 뭐 하여튼 30억.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몇 배.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시총의 네, 5배. 네. 이런 언급을 한 거하고 비슷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아빠가 지금. 복권 사놓고 그런 네. 발표를 가족들한테 네. 했다. 확률이 로또 확률과 20%는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고 네. 일단은 그 긴급 브리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긴급히 한 거예요, 이걸? 정책 브리핑을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앞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매주 월요일에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연속성 있게 이어가면 아, 정책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야 되는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될 텐데 이거 하나 하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국면 전환용 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떤 시기에 이걸 정례화시키면서 국민께 알릴지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을 질답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할지가 앞으로 이런 걸 좀 중요하다. 자주 하겠군요, 그러면. 저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그동안 정부가 중심적으로 낸 메시지, 정책으로 뉴스를 끌고 간 적 기억하시나요? 꽤 오래된 생각이 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죽 답답하면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 뉴스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까? 네. 계속 야권이 힘줘서 끌고 가는 뉴스들에 끌려다니듯이 집권당이 무력화됐는데 아, 정부가 냈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있는 거고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100의 100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다만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어 비판하고 싶은 국민도 계시겠죠. 근데 막상 내년도면은 일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까 네, 네, 네. 기대를 갖고 보면서 정부를 한번 믿어보자는 분들도 계실 다음 거예요. 브리핑 때는 저 2차 전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2차 전지. 아, 미리 네. 사두게요. 주식이 좀 있으신가요? 네, 좀 많이 지금 많이 물려 있네요. 적극 네. 아니 네. 근데 20%의 확률 언급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산업부 관계자들이 하던데 제가 들을수록 헷갈리는 게 네. 처음에 저는 시추공 하나를 뚫었을 때 발견될 수 있는 확률 20%로 해석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시추공 5개를 시추를 하면 뭐 100% 소리입니다. 5개 중에 하나는 터질 수 있다. 터질 수 있다라는 이렇게 거로 했는데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20%를 언급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게 최종적인 성공 가능성 20%를 언급하는 건가? 아, 그런 좀 헷갈려요. 그리고 20%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데이터도 제공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냥 20%라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지 왜 20인지 왜 20%인지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그 20을 그 아브레우인가 그 아저씨가 아니 그분이 내일 얘기하신 게 설명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말밖에 아니, 없어요 지금. 저는 우리가- 김영남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아. 왜냐하면 이런 반론도 제기해주고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얹으면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월요일에 딱 발표를 했는데 네. 아 좋은 거구나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 보시죠. 하고 딱 끝나버리면 힘이 확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국면 전환이 안 되는구나. 국민적 관심을 좀 아, 국민적 가져가줘야 관심. 마지막에 가서 기대와 희망을 안고 뚫어보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선 오늘 목요일인데 월요일자 이 뉴스를 갖고 목요일까지 가고 내일 아브레우가 얘기하면 그거 갖고 주말까지 가고 한 주는 더 한 주는 더 갖고 갈 한 수 있을 주는 것 먹었어. 같아서 너무 기싱기싱 아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네. 세금을 쏟는 일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맞아. 이미 발표 시점에는 이 시추 계약을 했다는 거 했어요. 아니에요. 그 돈을 지금 당장 5천억 원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면 또 쓰겠다는 취지인 것이니까 이건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기대를 가져보시죠. 아니, 그리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그냥 사실은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인데 한국석유 이름에 석유가 들어갔다고 이틀 연속 상한가 네. 친 회사도 맞아요. 있고 석유공사는 어제도 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것 때문에 자기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꽤 나왔어요. 어쨌든 상한가에도 주식을 산 분들이 꽤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나중에 보니까 데이터상 근거가 아주 희박한 얘기였어. 그거 어떻게 책임질라 그래요, 진짜. 이게 올라가면서 역으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때 말씀주시길. 네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길래
이번 대통령 발표로 다른 주식에서 좀 많이 잃으셨나. 아니 저는 굉장히 이런 거 격- 없죠. 격하게 저는 망가져서. 이런 거 없고 다만 네, 네, 아쉬운 건 네. 야 공매도가 허용됐으면 내가 상한가 지금 마진 정도 쇼를 공매도 친다? 쳤을 텐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네. 자, 그 얘기는 뭐 요 정도 네. 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네. 뭐 김종대 의원? 아니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아유 얘기하지 넘어가시죠. 않아요. 예. 네.